제가 3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분 다 쓰려고요. 그래서 반에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제 마지막 발표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자, 저는 다 끝나가는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제가 간디학교 3년차고 어쩌면 6년차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자전적인 글을 씀으로써 나와 한번 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누군가랑 얘기를 나누면서 내 생각이 되게 갖춰지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나와 대화하면서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스스로한테 도움을 좀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여 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처음으로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발표는 내 얘기를 듣고 싶고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면 저야 당연히 좋겠지만 논문도 아니고 자서전도 아닌 이 이상한 학기말 발표를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저는 지금 나가서 안 들어도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도 됩니다. 나가도 됩니다. 안 나가네요. 그러면 발표를 여러분이 듣겠다고 하신 거니까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도록의 시작을 찾아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도 나갔고 저것도 나갔고 나답다고 생각했던 게 어느새 헷갈리고 불편해져 있기도 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레 따라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면 내가 인식하고 하는 행동들보단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경우가 많아지기 일쑤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엉키고 얽혀 어색하게 만들어진 내 본 모습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며 부끄러워하는 모습과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이 함께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늘 밝으며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좋은 친구였어요. 마을 학교를 오고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여 나의 장점을 찾아내고 나와 닮은 친구들을 보며 단점을 찾아냈습니다. 겁 많고 찌질했지만 마음 한쪽엔 늘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자 앞에선 쭈그리고 약자 앞에선 기세등등하게 나를 뽐내면서 지냈습니다. 모든 가치를 나보다 더 아니면 나보다 못한으로 나누며 내가 재놓은 기준을 넘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차없이 쉽게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무렵 나에겐 남들의 시선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한창 나의 눈으로 사람들의 크기를 재고 있을 때쯤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무렵 나는 막 15.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뻣뻣하던 내 생각들이 유연해졌고 조금 더 넓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방법도 배웠고 사과받는 방법도 배웠으며 참 겁 많던 나에게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도 알려줬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는 졸업반이 됐습니다. 다시 수치를 매기고 편을 나눴습니다. 칭찬을 해도 의심을 하고 좋지 않은 말만 새겨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게 전보다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표현하는 게 어색했고 받는 건 더 어색했습니다. 학교에선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따끔하게 구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들이 가끔 비판을 흉내내 하는 말도 도움보다는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날 나는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춤과 노래 그리고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칭찬에 목말라 있던 나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죽어라 했지만 열심히 한 만큼 잘 나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늘 남들과 나를 비교했고 자신감에 비례한 내 모습은 보기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그곳의 일이 나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뭔가 마음이 다르게 나보단 남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남이 불편한 것보단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누구에게 늘 만만한 존재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하는 것을 못해 늘 졌습니다. 표현할 줄 아는 친구들은 자신이 화날 때, 속상할 때, 슬플 때, 미울 때 마음껏 나에게 분출했습니다.
나는 늘 그걸 받아내기만 했습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힘들다 슬프다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왠지 억울하기도 했지만 내가 말 못했으니 당연히 할 말도 없었죠. 아직도 그런 버릇을 갖고 있어 늘 표현하는 것이 서툴기만 합니다. 내 의견보단 다른 사람이 너 같다고 하는 게 나에겐 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의 생각에 나를 맞추기엔 나는 너무 생각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 많은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했고 그것을 표현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무언가를 잘 만들어 보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용기랑 자신감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논문으로 가렸던 이 프로젝트를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논문이 아니게 되면서 난 남의 시선에 어설프게 맞출 필요도 이상한 의미 부여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선택한 것,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서 선택한 이것들을 나는 그냥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록을 만들기 전에 제가 생각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제 일기를 한번 봤는데요. 제 일기에 잠깐만요. 네, 일기를 쓰게 됐는데 일기가 바람 1 때는 이번 연도의 봄과 여름 사이 새로 바뀐 학교의 코스웍을 듣지 않았던 나는 하고 싶은 것도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찾지 못한 채 방황했다. 차라리 라는 마음으로 대체학습을 내고 처음으로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고작 2주였지만 나에겐 아주 긴 시간이었다. 취미반이었지만 입시반 친구들과 같은 반을 쓰는 바람에 자연스레 나는 진도만 들인 입시생처럼 학원을 다녔다. 나이도 꽤나 많은 편이었던 나는 입시생들 사이에서 위축되고 있었다. 대학이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다른 일반 친구들을 접하게 되며 이들과 내가 사회로 나가게 됐을 때 맨손으로 맞서 싸우게 될 것만 같았다.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며 배운 게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학교에선 스스로 이뤄낸 것 하나 없다는 생각에 우울해졌다. 벌써 하고 싶은 걸 찾아 해나가는 다른 친구들이 정말이지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숨이 턱 막혔다. 학교가 감옥 같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이 공감 가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반항하고 싶어졌다.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남이 맞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너무 하고 싶었다. 예전에 내가 나로 인해 무언가 바뀌는 게 즐거웠다면 지금의 나는 나를 위해 무언가 해보는 것에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일탈들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은 자주 나를 힘들게 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내 반항 순간순간에 회방같이 느껴졌다. 나는 더 삐뚤게 생각했다. 잘해줘도 싫고 못해주면 더 싫었다. 내가 하는 걸 왜 못하게 하는지 믿기만 했다. 그래도 나는 계속 내 멋대로 할 것이고 나 때문에 정말 누군가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만두어야겠다 생각한다. 이 생각을 끝으로 도록을 쓰다가 멈춰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서 잘해보고 싶어 시작했는데 점점 갈수록 무서워지고 미안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여주지라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록을 만드는 과정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점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의 노력도 비례했고 완성도도 턱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어설프고 준비되지 않은 면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땐 수많은 변명을 해야 됐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며 남의 칭찬보단 나의 인정이 먼저라고 계속 생각했고 자신에게 떳떳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내놓기엔 아직 나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나날 좋아하는 언니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의 감정이 앞서 도록을 미루고 그냥 학교를 다니기엔 내가 보낸 2년의 시간과 나의 고민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쨌든 난 지금 무언가라도 하기 위해 계속 꼼지락 됐었으니까요. 아무래도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첫 도록을 퍼내기엔 지금의 내 실력보단 너무 높았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차근차근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도록의 주제는 나를 의미하고 2016년의 지금을 뜻하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도록의 내용은 내가 관심 많은 부분 중 몇 가지 사진, 그림,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느낀 많은 것을 저의 방식대로 넣어봤습니다. 사실 84쪽이나 되는 너무 많은 양이라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서 몇 개만 뽑아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저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걸 넣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넣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상상이란 말의 뜻이 외부 자극에 의하지 않고 기억된 생각이나 새로운 심상을 떠올리는 일인데, 이게 딱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도록에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정윤이와 함께 진행한 같이 하면 재미가 2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때는 2학기 초 학교 공간에 크게 낙서를 하자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학교 건물에 손을 대려면 학교 사람들, 쌤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맘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쌤들이 교사회의를 하고 애들 대부분이 축구를 나간 틈을 타서 식당벽에 몰래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그림의 퀄리티보단 그냥 우리가 계획했던 걸 실천으로 옮겼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몰래 하니 재밌었고 둘이서 하니 2배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거를 찍었는데요. 잠깐 보시죠. 어떻게 보나요? 소리 키워주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림에 대해 조금만 소개를 하자면 이제 그림 속 2사람은 서로 반대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를 보려면 내리는 비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우연히 제가 사진을 보다가 발견했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이 말이 어쩔 때는 좋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싫기도 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제 싫을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모르겠다,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약간 답도 없고 포기한 듯한 말투입니다. 왼쪽 사람의 말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한심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2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정윤이도 같이 도안을 짰는데 이 내용에 공감을 했기에 재밌게 그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사진인데요. 평소에 그림 말고 손으로 하는 것이 자주 없던 제가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찍게 된 사진이 점점 신기하고 재밌어져 자꾸 더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사진기를 들고 찍은 프로 일탈러와 비행소녀를 시작으로 나는 꾸준히 사진기를 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프로 일탈러는 처음으로 맘먹고 찍은 사진인데 사진을 처음 찍어서 600장을 찍었는데 6장만 도록에 실게 됐습니다.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을 담고 싶었고 좀 웃는 사진을 많이 찍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만의 공간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일단 경계부터 하고 보고 삐뚤어지는 당돌한 모습도 같이 넣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찍고 싶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는 내가 올해 동안 새롭게 좋아하게 된 것, 꾸준히 좋아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한 가지 소개를 좀 해보자면 배움입니다. 처음으로 그림학원을 다니면서 짧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간디학교 안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배움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은데 학원에 다녀보니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분이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그 시기를 새로운 경험으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억, 나를 바뀔 수 있게 만든 무언가들을 모아 좋아한다고 표현했고 제목은 외우라고 짓게 됐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제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건데 제목이 바람입니다. 말 그대로 나한테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라고 지었는데 한창 우울하고 우울했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면 마음이 편해졌고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을 때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이 조금은 희망적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울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도 잘 되었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어요. 나중엔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시 불행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한쪽에선 계속 밝은 모습을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좀 한바탕 웃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바람과 함께 이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방에 우울하고 외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이 그림 앞에 아이들이 와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허락도 없이 그 그림에 자기들 마음대로 낙서를 합니다. 본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향수로 바꾸고 총에서 사탕이 나오고 목을 매단 사람의 혀에서는 무지개가 나옵니다. 한창 재밌어질 때쯤 누군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딱 걸린 아이들은 웃으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림을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아이들은 우울한 그 그림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바꿔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스토리를 생각할 때 내가 표현하려는 아이들이 예전의 내 모습의 무엇 아니면 지금도 혹시 속에 같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괴로움을 몰랐을 때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에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조금 슬프기도 했습니다. 옷도 다 알아서 만들고 그림도 알아서 그리고 사진 찍을 날만 기다리며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무언가 완성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정말 내 얘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인데 이게 다솔이와 함께 한 해내다 프로젝트에서 내 고민을 친구들에게 말하며 그림으로 풀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큰 고민 없이 그림이 슥슥 그려졌습니다. 심심하면 당연히 그림을 그리게 되고 생각이 많을 때 자연스레 흰 종이에 무언가 그려내고 있던 게 생각나면서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갑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린 그림 중 몇 가지를 조금만 짧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크레파스인데요. 이제 총 4장으로 들어간 이 그림이 한창 2학년 말 이제 올해 초에 인턴십으로 간 이모랩에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크레파스로 그려낸 분위기가 발랄하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렸었는데 크레파스의 냄새도 좋고 그림 그릴 때 손에 묻는 것마저 좋아서 넣게 된 그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좋아하는 노래 중에 지금 랩인데 어떤 이는 내 입을 틀어막으며 선악과를 삼키라 해 I don't want it 그들은 내가 이 동산에서 나가길 원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제 가사를 보다가 선악과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가지고 가사를 찾아봤는데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신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는 굉장히 탐스러운 무화과처럼 생겼는데 그게 유혹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에덴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 한가운데 크게 열려있을 법한 선악과에서는 왠지 노랫소리가 날 것 같아 저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빵야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거는요. 한창 딱히 별 악의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가 이대로 이렇게 그냥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고통 없이 죽는다면 지금 죽어도 후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총을 맞고 이렇게 막 영화에서 죽고 이러는데 그렇게 죽으면 고통을 느끼면서 죽을까라는 궁금증에 자주 그리던 총 맞는 사람들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정말 마지막 제 도록의 끝부분인데요. 이게 제목이 바람2인데 앞서 얘기한 바람과는 밝은 모습으로 다시 변하고자 하는 나를 담았다면 이번엔 그 이야기에 제일 앞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그림을 그렸던 그런 이유를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진 속 모습들은 애정하면 생각나는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스로 정을 붙이고 떼어내며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공간엔 그 사람밖에 없어 그가 뭘 하든 두렵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벽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보호막이자 담벼락이 돼버린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도 없이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의 자격지심이 가득 담긴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기 공간에 너무 갇혀 내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턱이 없었습니다.